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반야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데, 오늘 반야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계속 나타나는 한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가족들한테도 그렇게 나타나고 또 여러 번 목격이 됐던 귀신 같은데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이구, 어떡하지? 반야님 안녕하세요. 뭔가 반야님이 전화를 뭔가 좀 급하게 받으시는 느낌이라 가지고. 설거지 막 끝내고 전화 받은 거라서. 아이고, 설거지 중이셨구나. 네네네. 아이고. 다 끝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바쁘셨는데. 네.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어떤 한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저희 또 시들모에서는 이런 귀신들도 많이 소개가 됐긴 했었지만 또 이제 반야님만의 가족분들만의 귀신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집안 귀신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걸? 좀 그런 느낌이죠? 되게 오래된 귀신이라고 들었어요. 오래된 나중에 귀신. 확인하기로는, 네, 엄청 오래된 귀신이라고 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나중에 확인해 가면서 더 무서웠죠, 이제. 뭔가 더 실체가 파악이 될수록. 네네네. 알겠습니다. 바로 네네네.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대십니다. 렛츠 기릿! 그러니까 저는 40대 초반이고요. 지금 세종시에 살고 있고 한데 이걸 겪은 지는 한 20년 정도 됐어요. 제가 20살, 오호. 21살 예. 그때쯤 됐었는데 아직까지도 얘기를 거의 안 했어요. 확인할 때 빼고는. 그때 이후로 다른 사람한테도 잘 하지도 않고 저희 집사람한테도 잘 안 한 내용인데 제가 이제 21살, 20살 때 대전에서 살았거든요. 그 대전 은행동이라는 데서 새벽까지 막 놀고 있는데 저희 큰 누나한테 전화가 막 와요. 전화를 받으니까 원래 저희 큰 누나가 되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데 새벽 2시가 넘었는데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 보고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전화를 받으니까 자기네 집으로 빨리 오라는 거예요. 급하게. 네, 엄청 급하게 거의 막 울 것처럼 그런 목소리를 해가지고 자기네 집으로 빨리 오라고 해가지고 뭔 일 있나 싶어가지고 저도 급하게 택시 타고 갔어요. 근데 가자마자 그 누나가 저를 보자마자 너 혹시 우리 집에서 뭘 못 느꼈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먼저. 그래서 저는 딱 그걸 물어보자마자 대본에 딱 알았어요. 무슨 얘기를 할 건지.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 누나가 너무 급하게 너무 당황스럽게 막 그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집에 뭐 있잖아요. 내가 그랬어요. 우리 집에 뭐 있잖아요. 그 누나가 갑자기 소리를 깍 지르는 거예요. 그 새벽에.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 소리에 더 놀래가지고 소리 지르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빨리 얘기하라고. 우리 집에 뭐 있냐고. 우리 집에 여자 한 명 있잖아 그랬어요 제가. 예. 여자 한 명 있잖아. 그 큰 누나가 거기서 소리를 계속 지르는 거예요. 막 무섭다고. 예. 계속 한번 얘기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처음 느낀 게 저희 집 화장실에서. 저희 화장실에 딱 입구에 들어가면 왼쪽에 욕조가 있고 욕조 옆에 변기 위에 창문이 있어요. 창문 크기는 테레비 한 32인치 정도 크기 되는 창문이 있는데 제가 씻으려고 머리를 막 감잖아요. 네. 머리를 감으면 눈을 감잖아요. 눈을 감으면 머릿속에서 예전에 봤던 사진에 찍힌 것처럼 머릿속에 뭐가 탁 박히는 거예요. 머리 감을 때만요? 네, 머리 감을 때, 눈을 감을 때 그러니까. 그래서 뭐지? 하고 딱 했는데 아무것도 아니겠지 하고 또 이제 머리를 막 또 감다 보면은 제 머릿속에서 어떤 사진 한 장이 딱 찍히는 것처럼 저희 창문 쪽으로 해가지고 어떤 장면이 하나 딱 찍히는 거예요. 예. 이게 뭘까 하는데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은 눈을 감고 있으면은 그 창문 밖에서 어떤 여자가 얼굴만 쑥 내밀고 안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지? 에이 아니겠지. 그때만 해도 전혀 상상도 못했으니까 별거 아니지 뭐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었는데 머리만 감고 눈만 감으면 그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탁 박히는 거예요. 예. 너무 선명하게.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아무한테도 안 했어요. 아무한테도 안 하고 그냥 혼자만 알고 있다가 잊어버렸어요. 그냥 별거 아니겠지 하고.
그러다 이제 그 내용을 누나가 물어보는 것 같으니까는 그 누나가 주머니에서 막 뭘 뒤적뒤적 거려요. 그래서 저한테 빈 종이 한 장을 주더니 어떻게 생겼냐고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더라고요. 아, 예. 네, 그래서 제가 그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머리는 되게 잔파마들. 옛날에 뭐 단발머리인데 잔파마 있잖아요. 막 어깨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예. 그리고 피부 톤이 되게 창백한데 군데군데가 되게 시커맸어요. 그리고 눈 쪽이 엄청 시커맸고 입술이 되게 분홍빛이었어요. 입술이. 그리고 예. 꼭 비를 맞은 사람처럼 머리가 부슬부슬했었어요. 그때. 예. 그걸 딱 그려주니까 큰 누나가 뒤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요. 종이 한 장을 꺼내서 딱 펼쳐보니까 거기 있는 그림하고 제 그림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와! 그 미리 그려놓은 거랑? 이제 큰 누나가 낮에 어떤 유명한 무속인분한테 찾아가가지고 다른 걸 보다가 그 무속인분이 그 얘기를 하더래요. 니네 집에 여자 있다 그러더래요. 예. 여잔데 되게 독하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우리 집에 어떤 여자가 있고 아직 식구들이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어떤 여자가 있고 뭔지 설명해달라고 하니까 이런 옛날의 내용들을 다 설명해주면서 그림을 하나 그려주더래요. 이런 여자라고. 근데 이 여자가 되게 독하고 절대 안 떨어질 거라고. 그 그림을 하나 그려주고 제가 그린 그림하고 비교해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 입술색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예. 그 분홍빛의 입술색이. 그 저는 큰 누나가 이런 걸 느꼈으면서도 왜 얘기를 안 했냐. 저는 그때 당시에 뭐 대수롭지도 않게 생각했고, 근데 내가 얘기를 하면 저희 집에 여자들이 좀 많아가지고 괜히 무섭게 느낄까봐 그냥 그렇게 얘기 안 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제 근데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나서 저희 막내 누나, 엄마, 큰 누나, 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근데 이 막내 누나하고 엄마가 겪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막내 누나도 화장실에서 겪은 거예요. 네. 이제 막 씻고 몸을 막 닦고 뒤를 돌아 딱 나오려다 보니까는 본명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저희 막내 누나. 돌순이로 할게요. 이제 몸을 막 닦고 뒤를 돌아 딱 나오려고 하는데 뒤에서 돌순아 이렇게 부르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날 부르나? 그래서 왜 엄마? 그랬대요. 밖에 엄마한테. 그 엄마 대답이 없어요. 부엌이 따로 있었거든요. 문을 예. 열면 이게 안 들려요. 그래서 이상하다. 뭐지? 무슨 소리지? 그래서 또 이제 몸을 마저 막 닦고 뒤를 딱 돌아 나가려고 하니까 또 똑같은 톤으로 돌순아 이렇게 부르더래요. 예. 그래서 그때 놀래가지고 누나가 옷도 못 챙겨 입고 막 밖으로 뛰쳐나갔대요. 예. 그래서 엄마가 왜 그래 물어보니까 누나도 이제 얘기 안 한 거예요. 엄마 무서워할까봐. 별거 아니라고 그냥 좀 놀래서 그렇다고. 그러고 저희 엄마는 새벽에 밥을 하러 부엌에 들어갔는데 누가 발목을 싹 양손으로 딱 잡더래요. 그 발목을. 네. 그래서 이게 뭐야 하고 옷이 걸리나 하고 이게 발을 툭툭 쳤는데 이번에는 어깨에 손을 싹 올리더래요. 저희 엄마는 옛날부터 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경험을 했는지 쌍욕을 막 했대요. 그냥 쌍욕을 막 해버려가지고 네가 얘기나 내가 얘기나 막 이런 식으로 막 쌍욕을 막 해가지고 그게 없어졌대요. 그 모여가지고 그 얘기를 하나하나 주업해 보니까는 뭐가 있긴 있는 거예요. 네. 그때도 제가 그렸던 그림하고 제가 겪었던 일을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는 막 단지 무서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이후부터 제가 눈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실체를. 예. 예, 제 방에서 부엌으로 넘어가는 통로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거실을 안 통하고 부엌으로 넘어갈 수 있는 통로가 있는데 그 가운데 다용도실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어릴 때는 제가 제 방에서 담배를 피고 부엌에 넘어가서 이제 물 먹으려고 딱 가는데 조금 빠르게 지나갔는데 다용도실에 문이 없는 다용도실이에요. 어떤 여자가 쪼그려 앉아있는 거예요. 원래 다용도실을 쳐다볼 생각도 없고 하니까는 그 눈 밑으로 그 형체가 보인 거예요. 부엌으로 딱 가가지고 잠깐만 저게 뭐지? 저게 뭐지? 다시 하고 제 부엌에서 다시 제 방으로 넘어오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또. 이상하다. 내가 뭘 하나 본 거 같은데 저게 내가 잘못 봤나 싶어가지고 이제 또 며칠 지나서 또 가는데 또 있는 거예요. 그 쪼그려 앉아있는 모습이. 예. 여자가.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저게 뭐지? 여자라는 것도 지금에 알았으니까 지금 여잔데 그때 당시 여잔지도 모르고 제가 잘못 본 거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미 그런 걸 겪어봤으니까 그게 이제 내 눈에도 보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그 귀신에 대한 정체를 다 모여서 이제 얘기하는데
옛날에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동네에서 되게 오래 만난 여자가 있었대요. 와, 그때까지 올라가요? 네, 외증조 할아버지가. 예. 되게 오래 만난 여자가 있는데, 증조 할아버지 그때 집이 뭐 때문에 망하고 해서, 그때 증조 할머니네 집에 돈이 많아서,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됐나 봐요. 그 오래 만나던 여자분이 그것 때문에 동네 나무에서 목을 매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예. 근데 그 돌아가셨던 분이 저희 아빠를 계속 쫓아다녔대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이유 없이 되게 많이 아프셨어요. 아버지가 21살 때 돌아가셨는데 아무리 큰 병원 가도 아무 증상 없다. 근데 아버지가 막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아팠거든요. 막 맨날 땀 흘리고 한여름에도 이불 두꺼운 거 덮고 자도 그래 춥다고 하고 막 계속 그랬거든요. 예. 아빠를 쫓아다니면서 계속 괴롭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빠가 돌아가실 때쯤 되니까 이제 저희들 눈에도 보인다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원한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 존재는 그냥 저희 같은 영환도 아니고 그런 사람도 아닌 눈에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부르고 느끼고 이런 걸 겪었는데 이 얘기를 지금도 저희 식구들끼리 만나면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고 한 내용인데 서로서로 다 얘기를 안 해요. 그냥 각자 느꼈던 그런 무서움들이 너무 커서 그런지 저도 얘기를 안 하고 엄마도 얘기를 안 하고 막내 누나도 얘기를 안 하고 큰 누나 다 얘기를 안 해요 그냥. 그러다가 아빠가 그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집에서 되게 웃긴 게 저희가 진도에서 진돗개를 한 마리를 데리고 왔는데 얘가 짖지를 않아요. 네. 조만한 게 또 성견까지 키웠는데도 한 번도 짖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아이고, 순하네. 예. 순한 게 아니라 물어보니까는 뭐에 기에 눌려서 못 짖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걔가 결국엔 집을 나가서 도망갔어요. 문을 열어놔도 밖에 안 나가려는데 와 결국엔 도망갔어요 밖으로. 예. 그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걔를.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날도 되게 특이했던 게 뭐냐면은 아버지가 좀 오래 아프셔가지고 가세가 좀 많이 기울어가지고 지금 원래 살고 있던 집을 팔고 굉장히 조그만 원룸으로 옮겼을 때였어요. 이사를 막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요양원에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쪽으로 이제 가가지고 있는데 근데 급하니까 아들이 혼자밖에 없으니까 저하고 이제 엄마하고 이렇게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돌아가서 영정사진도 막 미리 챙겨놓고 했는데 갑자기 장롱 위에 있던 밥상이 네. 평평하게 있던 밥상이 떨어져서 막내 누나 머리 위로 떨어진 거예요. 그게 어떻게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떨어진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예. 장롱 위에 틈이 있잖아요. 거기다 이제 밥상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그게 자동으로 떨어져서 막내 누나 머리 위로 떨어진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아빠 돌아가신 날 그런 적도 많고 근데 웃긴 게 제가 갑자기 그때 뭔 생각이 나냐면은 혹시 아빠 영정사진 세워놨어?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장롱을 열어보니까 아빠 영정사진이 서 있더래요.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저도 아직까지 모르겠거든요. 왠지 영정사진이 서 있어가지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다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건가? 세워져 있으면 안 되는 거겠죠? 세워져 있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 이게 무슨 천에 싸가지고 영정사진이 이게 눕혀져 있는 걸 이제 하는 건데 예. 이제 얘기가 넘어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셔 요양원에서 아버지를 앰뷸런스하고 모셔와야 되잖아요. 앰뷸런스에 그 앞에 운전하시는 분이 두 분이 있고 아빠가 흰 천에 쌓인 채로 제 옆에 있고 제가 그 앰뷸런스 안에 있는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네. 그 요양원에서 밖에 나오는 길이 산길이라서 굉장히 울퉁불퉁해요. 그 제가 앉은 의자는 그냥 동그란 간이 의자예요. 돌아가는 회전 의자. 예. 근데 옆에 아버지가 있고 그 울퉁불퉁한 산길에 저는 허리 받침도 때도 없는 간이 의자에 딱 앉았는데 제가 잠이 든 거예요. 어느 순간 그냥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 요양원을 갈 때 산길을 갈 때는 막 울퉁불퉁해가지고 휘청휘청대고 막 이게 손잡이를 잡고 갈 정도였는데 제가 한 번도 안 깨고 그 산길을 다 내려온 거예요. 예. 그래서 아빠가 돌아가실 때 제가 너무 슬퍼할까봐 뭐 저를 지켜준 거다 어른들은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제가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새벽에 납골당을 찾아갔어요. 네. 가면 안 되는 데인데 그냥 무작정 찾아가가지고 납골당 주차장에서 아빠 보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뭐 생각을 하다가 오른쪽을 딱 봤는데 저쪽 반대편에서
뭐가 이렇게 휘청휘청 뒤뚱뒤뚱 걸어 뭐가 이렇게 오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저게 뭐요? 저게 뭐야? 이렇게 계속 보고 있었는데 그 옛날에 졸라맨 아시나요? 졸라맨? 오, 알죠. 그 사람 형체만 있는 거. 네, 형체만 있는 거. 손가락 모양도 없고 그냥 머리 둥그렇고 팔 둥그렇고 다리 둥그렇고 이런 졸라맨 같은 게 뒤뚱뒤뚱 되게 거만한 식으로 이렇게 뒤뚱뒤뚱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검은 형체가. 응, 완전 검은 형체. 그때가 오. 새벽이어가지고 게다가 납골당이에요. 예. 가로등도 없고 달빛만 있는데 엄청 어둡잖아요. 근데 그 어두운 배경화에서도 그게 더 검해서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 형체가. 그래서 저게 뭐야? 저게 뭐지? 근데 뒤뚱 그러더니 주저를 한가운데 딱 쓰더니 절 딱 쳐다봐요. 뭐 고개가 앞면도 없고 뒷면도 없어가지고 고개를 뭐 이쪽으로 돌려도 똑같은 모습, 저쪽으로 돌려도 똑같은 모습인데 절 쳐다보고 있다는 게 확실히 느껴졌어요. 저는 눈을 이렇게 마주치고 있었고 하는데 뭐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게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주차장에서 대웅전으로 그 언덕을 있는데 언덕을 확 점프해 가더니 대웅전 앞에 있는 잔디밭에서 헬리콥터 날개 돌듯이 막 뺑글뺑글 계속 도는 거예요. 그게. 예. 저는 거기서 진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고 그걸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예. 그러더니 갑자기 그 대웅전 뒤쪽에 산신각이라고 있었어요. 있죠. 절을 가면. 예, 삼신각이라고 있었는데 근데 그 높이가 한 10m? 13m? 그 정도 되는 높이였거든요. 예. 그걸 확 점프해서 그쪽으로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뭐지? 무섭진 않았어요. 그때 이상하게. 예. 전혀 무서운 것도 없었고 그냥 저게 뭐지라고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돌빈님 방송을 자꾸 듣다 보니까는 저처럼 검은 형체를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 막내 이모가 무당이거든요. 아, 역시나 좀 그게 있었구나. 네, 네. 막내 이모가 지금도 무당을 하고 계시는데 네. 이모한테 물어보니까 검은 형체는 귀신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네, 100% 네. 귀신이. 네. 그것도 색깔이 너무 진한 검은색이면은 정말 독한 악기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아빠가 보고 싶다고 해서 절대로 새벽에 낙골당을 뭐 해 없을 때 가거나 해 떨어지면 절대 그런 데 가는 거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는 안 가고 있었는데 처음에 얘기했던 제가 화장실에서 봤던 그리고 저희 누나가 목소리 들었던 그 귀신 그게 이제 한 명이 더 있는데 예전에 만났던 여자친구인데 예. 그 집에서 낮잠을 자다가 저희 여자친구도 그걸 봤대요. 그러니까 잠이 살짝 깼는데 어디서 꽹가리 소리가 엄청나게 들리더래요. 예. 꽹가리 소리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게 어느 집에서 꽹가리를 이렇게 쳐 대낮에. 이거 보니까는 방문이 조금 열려 있었대요. 근데 그 방문 틈 사이에 어떤 여자가 제 여자친구를 보면서 꽹가리를 팍 치더래요. 우와, 이거 상상하는 거 진짜 무섭다. 네. 그래서 제 여자친구를 막 얼어가지고 저게 뭐지 이게 사람이 너무 이렇게 놀라고 그러면은 무섭다고 탁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멈추더라고요 그냥. 예, 그렇죠. 몸도 그렇고 사고도 그렇고 그냥 저게 뭐지? 난 이런 생각만 계속 이게 하고 있는데 살짝 한 15cm 열린 방문 틈으로 그 여자가 제 여자친구를 많이 쳐다보면서 꽹가리를 팍 치더래요. 그래서 자기 너무 무서웠다고 네 방에서 자다가 문 틈으로 본 거라서. 근데 저 중요한 게 제 방하고 연결되는 부엌 통로 다용도실에서 제가 그 여자를 봤잖아요. 네. 그래서 그 집에서는 얼마 못 살고 어차피 이사 나와야 됐었지만은 되게 급하게 이사를 나왔었어요. 예. 그래서 제 얘기가 여기까지 이게 마무리일 것 같은데. 잠깐만. 대참사가, 잠깐만. 잠깐만. 자, 여기서 이제 기억을 한번 다시 돌려가지고, 그러면 결말을 한번 정리해서만 얘기해 주세요. 그 귀신이 어떻게 해결이 된 건지, 아닌지, 그거는, 이 귀신을 어떻게 저희가 뭐 해결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해결을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 증상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부터는 그냥 이제 네. 그 귀신이 더 이상 나타나진 않았다. 이런 느낌인 건가요? 네. 보이지도 않고 누가 느끼는 것도 없고 그냥 완전 평범하게 그냥 완전 없었던 것처럼 다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가 목표였나 봐요. 그런 것 같네요. 네, 아빠가 그런 것 같아요. 목표여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그렇게 괴롭혔던 것 같아요.
아빠가 목표여서. 그냥 아무리 병원을 가놔도 증상도 없는데 그렇게 아플 수가 없거든요, 사람이. 네네. 너무 아파가지고 돌아가시고 나니까 저희 이모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이제 아빠가 목표였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반야님, 네네. 반야님이 지금 이야기하신 것만 토대로 들어봤어도 반야님께서 일반적이게 느끼진 않으셨단 말이죠. 아, 제가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진짜 귀신을 목격을 하셨고, 그리고 네네. 어떤 예측, 그러니까 좀 예지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도 하신 거고. 네네네. 그쵸. 네네네. 근데 그거는 왜 그런 맞아요. 걸까요? 그냥 집안에 그 무속에 있는 그런 끼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뭐 특별한 게 없나요? 친척분에게 물어보시진 않았나 해서요. 무당분이라고 하시니까. 저희 이모가 저한테 얘기할 때는 너는 괜찮다,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촉이 되게 좋은 편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냥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될지를 좀 되게 자주 예상하고 맞추는 편이에요. 오. 그래서 뭐 저희 이모가 저를 아껴서 뭐 그런 걸 수도 있긴 한데 너는 괜찮다 했는데 저도 아직까지 그 아빠의 영정사진이 세워져 있었는 거를 어떻게 알았는지 저도 아직 몰라요. 그냥 느낌이 그랬던 거예요. 그냥 혹시 영정사진이 세워져 있어? 라고 물으니까 장롱을 열어보니까 영정사진이 서 있다는 거예요. 야, 저도 놀래고 누나도 놀래고 엄마도 놀래고 다 놀랬었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왜 그런 말을 하게 됐는지. 그 영정사진이 왜 서 있으면 안 되는지 혹시 들으셨나요? 그냥 영정사진이 서 있으면 안 된다고만 들었어요. 아, 이모한테. 이유는 모르고. 네, 이유는 모르고 영정사진은 천으로 덮어가지고 이게 따로 눕혀놔야 된다. 그렇게만 들었어요. 아. 뒤집어 놔서도 안 되고 그냥 그 영정사진의 얼굴 부분이 하늘로 향하게 대신에 영정사진만 떨렁 이게 놓는 게 아니라 천을 꼭 감싸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가려야 된다는 뜻이네요. 네, 가려야 된다는 그렇게 들었어요. 더 깊은 이유는 제가 듣진 못했고 어쨌든 영정사진은 서 있거나 따로 이렇게 보인 상태에 있으면 안 돼라고 하더라고요. 야, 어떻게 보면 반야님께서 겪으셨던 내용이 자칫 잘못됐다가는 진짜 어떻게 보면 봉다리님 사연처럼 될 수도 있었던 일일 수도 있다고 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 사연 들으면서 시작이 비슷하니까 너무, 느낌이. 네, 너무 무서우셨겠다. 진짜 다 들었거든요, 정말. 봉다리님 사연. 목소리 떨리는 것부터 막 해가지고 너무 막 가슴 아프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뭐 다행이라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은 저는 그런 게 이제 딱 없어졌으니까 네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도 되는 것 같아가지고 드렸던 거예요. 아이고, 이야기를 잘하시네요, 반야님.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네네. 괜찮아요. 아이고. 있어가지고 정리할 시간이 없어서. 원래 반야님 정리를 안 하고 나오는 게 리얼이에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리얼리티를 더 살려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네. 진짜 고맙습니다, 반야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야님께서 이제 집안 분들과 같이 실제로 겪었던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런 거는 실제로 겪어보신 분들이 아마 계신다면 더 공감할 수 있겠지만 검은색 형체를 보시는 분들은 은근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야님 이제 친척분께서 무당분이신데 검은색 형체는 무조건 귀신이랍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더 검은 형체, 어두운데도 더 검은 형체들은 더 악랄한 그런 귀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계란과자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계란과자님이 저번 이야기에서 만나 뵈야 될 분을 만나야겠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을 만나셨다고 하는데 자세한 거는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자, 계란과자님께서 오늘 또 찾아봐 주셨는데 저번 이야기를 못 들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계란과자님 간단하게 저번 이야기를 요약해서 한 번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돌비님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는 제 이야기 중에 제가 어릴 적에 귀신한테 당할 뻔한 거를 구해주신 박수무당 할아버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 이야기에 나오신 분을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이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그분이 아들 되는 분이
만나보고 싶다고 하셔서 그래가지고 찾아가게 됐습니다. 아, 그 박수 할아버님의 자녀분, 그러니까 아드님이 연락을 주셔서 전달할 게 있다. 라고 하면서 만나 뵙고 나서 알려드리겠다라고 했죠. 예, 그리고 정확하게는 저도 가서 알았지만 그분이 그냥 아들이 아니고 신아들 분이세요. 아, 그러니까 친아들이 아니라 이제 신아들. 예, 신아들. 그러니까 제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무당 그렇죠. 제자. 제자분이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제자분이세요. 그러면 그분을 만나고 또 어떤 일들이 있었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일단은 제가 연락을 받은 게 모르는 그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 원래 살고 있던 집으로 연락이 갔는데 어느 분이 저를 찾는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동생이 얘기를 하기를 오빠 찾는 사람 연락 왔었다. 그러면서 연락처 주고 갔는데 전화 한번 해봐라. 근데 저는 어차피 일 때문에 하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전화번호를 바꾼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이제 연락을 하시는 건가 싶어서 받았는데 전화를 드려보니까 그때 저한테 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혹시 예전에 한 20몇 년 됐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느 분이신데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혹시 예전에 여기 살지 않았냐? 맞다고. 그럼 학교 여기 다니지 않았냐? 맞다고. 이렇게 하나씩 얘기를 하시면서 혹시 그때 이상한 얘기 하시는 것처럼 들으실 수 있겠지만 그 영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셔가지고 어르신한테 한번 도움을 받으신 적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는 순간적으로 제가 생각이 안 났어요. 뭔 얘기를 하시는 거지? 이러고 있는데 그냥 넘어가기에는 제 정보를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그분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일이 벌어졌던 연도를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때 순간 생각이 딱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혹시 그때 그 할아버지 했더니 기억하시나 보네요 하더니 이제 그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저희 아버지께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그러시냐 그랬더니 하신 얘기가 아버지께서 가시기 전에 남기신 이야기가 있어서 꼭 전해달라는 유언을 들어가지고 제가 연락을 물어가지고 찾아가지고 듣게 되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되게 당황을 했어요. 진짜 20몇 년 전에 정말 저한테는 큰 은인이지만 20몇 년 전에 그냥 잠깐 도와주시고 그냥 호련히 휙 사라지신 분이 지금 한참 시간을 지나고 저를 찾았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일 때문에 대체 그러시나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한 다음에 제가 약속을 잡고 내려갔어요. 이제 평택 쪽에 계신다 그래가지고 평택 쪽으로 가가지고 만나 뵙게 됐는데 가니까 연세가 저희 아버지 뻘 되시는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네. 저희 아버지 뻘 되시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처음에는 서로가 이제 서로를 모르는 상태니까 이제 두리번을 딱 찾으셨는데 저는 두리번을 했는데 그분은 한 번에 딱 알아보셨더라고요. 오, 예. 그래가지고 저를 보고 하신 얘기가 원래는 돌아가시기 전에 직접 한번 보고 싶어 하셨는데 갑자기 마음을 바꾸셔서 그냥 얘기만 전달해달라고 하고 가셨다 하더니 저한테 갑자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예전에 따로 뭔가 얘기하신 게 없으셨느냐. 근데 솔직히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20몇 년간 지난 거를 기억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뭐 그냥 스쳐 지나가다 얘기한 거는. 네. 임팩트가 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을 다 하겠지만 그냥 뭐 덕담식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내용들이 전체가 다 기억이 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기억나는 것만 더듬더듬 해가지고 그때는 뭐 그냥 문제가 없을 거다. 이제 앞으로 좀 힘들겠지만 이렇게 해라. 이런 얘기를 해주셨다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니 가방에서 되게 낡은 오래된 노트 비슷한 거 있잖아요. 예. 그걸 여러 권을 꺼내시더라고요. 아주 옛날 거부터 노트가 여러 권이 쫙 정갈하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가장 최근 거 노트를 딱 꺼내시더니 막 페이지를 뒤져 찾으세요. 오, 기록을 해놓으신 페이지를 건가 보네. 페이지를 뒤져 찾으시더니 쓱 저한테 밀면서 보여주시면서 하신 얘기가 그때 그분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는 그분의 친아들은 아니고
저는 이제 신하들 제자입니다라고 하시면서 네. 하시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무업을 시작하시면서 가시기 직전까지 본인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겪은 모든 거를 전해줘야 되겠다.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전해주고 그리고 본인의 제자에게 전해주고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여기다가 쭉 기록을 하셨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권의 마지막으로 적으신 내용은 이제 본인에게 남기신 내용이니까 꼭 읽어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저한테 좀 밀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내용을 읽었는데 이제 내용이 보니까 얘기를 적어놓으신 게 그분 글씨를 그때 처음 봤거든요. 한자 쓰시는 필체 비슷한 건데 되게 딱 깔끔하게 글씨를 잘 써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용이 적혀있던 게 오랜 시간 세월을 지나서 내가 너를 찾는 이유는 나도 내가 왜인지는 모르겠다. 근데 문득 세상을 떠나기 전에 너를 꼭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다. 이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결국에는 내가 명운이 닿지 못해서 너를 만나지 못하고 갈 거를 알기에 그냥 글로만 남겨서 너한테 전달을 하고 꼭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하면서 하신 얘기가 예. 살아오면서 그때 너에게 얘기하기 너무 어렵고 무거운 이야기를 하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네가 그때랑 비슷하게 좀 밝게 자라줬으면은 내가 지금 쓰는 말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동안 충분히 겪어왔으면서 자랐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겪었다는 건 이제 영안을 얘기하는 거죠. 귀신을 보는. 네. 예. 그러면서 적으신 내용이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것에는 존재하는 의미가 있는 거다. 나는 네가 왜 신의 길을 갈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고 지금도 알지 못하지만 살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짧은 소견으로는 의미 없이 있는 게 아니고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 있는 거라 생각을 한다. 예.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마지막으로 물어서 내 짧은 소견을 이야기하자면은 네가 그거로 누군가를 돕다 보면은 너의 할 일이 끝났다. 그 능력을 주신 분이 판단하는 시점에는 그 능력을 다시 거두어 가시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이러고 내용을 적으시면서 그리고 뒤에 추가로 적으신 내용이 인연을 소중히 하고 그리고 내가 남긴 이야기들을 한번 봐줬으면 좋겠다. 라고 저한테 남기신 내용을 그렇게 끝마치셨어요. 오, 뭔가 그 능력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예. 예. 그렇게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쓰신 내용을 첫 번째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그냥 거기서 앉아가지고 전 진짜 아주 첫 번째 옛날 기록부터 해서 쭉 그분이 살아오신 그 몇십 년의 긴 기록을 쫙 훑어보는데 이게 뭐 너무나도 기묘한 이야기도 적혀 있었고 오, 예. 그리고 그분이 살아오신 게 뭐 좀 죄송스러운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너무 기구하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진짜 저도 모르게 거기서 이제 어릴 적 그분 모습을 떠올리면서 저도 모르게 좀 울고 그랬는데 네네. 그러고 나서 제가 그분한테 그 노트를 제가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말 그대로 유품이고 남기신 거니까. 그냥 전달해 주시는 그것만 가지고 오셔야겠죠? 예.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제가 쭉 읽어봤는데 요거를 제가 좀 읽어가지고 몇 번 만나면서 제가 읽어도 되겠느냐 했더니 그 제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써있는 내용은 다 봤고 제가 노트를 직접 드리진 못하지만 아무래도 좀 그게 있나 봐요. 그분이 이제 판단하시기로는 이게 쉽사리 노트 자체가 나가서 분실되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유품이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아마
뭔가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용을 보게 해주신 게 아닐까 싶다고 하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한다고 했거든요. 제가 따로 제 이야기를 궁금해하는 분들하고 제 이야기를 공유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런데다가 제가 좀 얘기를 해도 되겠냐고 했더니 얼마든지 해도 괜찮다고 허락을 받았어요. 오, 예.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묵묵히 몇십 년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 도와주셨는데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저희 아버님이 어느 분한테든 되게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누군가를 도와줬던 이런 좋은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얘기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같은 경우는 처음 그분이 무업으로 들어가게 된 내용이 나오는 거고 거기서 이제 그분이 저를 왜 도와줬는지도 나와요. 오, 그 인연이라는 게.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그분이 남기신 글이랑 제가 원래는 그분 글 남기신 거를 제가 쭉 먼저 얘기를 할까 했는데 앞에 그분이 시작하시게 된 계기를 얘기를 하고 하는 게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야, 꼭 만신할아버지 이야기 같네. 할머니가 아니라. 예. 그분이 정확하게 몇 년도부터인지 이런 거는 적어놓으시진 않았어요. 네네. 되게 오래전부터 일을 하셨다는 것만 알 수가 있고 정확한 연배도 잘 모르시는데 그냥 그분이 얘기하시기로는 우연히 주민등록증을 슬쩍 보셨는데 이제 생일은 제대로 못 보셨고 태어나신 연도만 보셨는데 그분이 태어나신 연도가 25년도인가래요. 25년생이요? 예, 1925년생. 예. 그러니까 연세가 엄청 많이 드신 거죠. 어마무시한데요? 예. 거기 적힌 내용이 원래 젊으셨을 적에는 이제 뭐 일을 하셨는데 상당히 원래 그분 자체 뭐 받으신 재산도 좀 있으셨던 것 같고 상당히 이제 돈이 좀 있으셨대요. 젊으셨을 적에.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시다가 어떻게 돈을 버시고 그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그분도 몰라요. 내용도 안 적혀 있어요. 근데 이제 부인분하고 아들 한 명 두고 잘 계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이상 증상이 보인 거예요. 아들이 이상 증상을 보여서 백방으로 약을 쓰고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갔겠어요. 그렇죠. 백방으로 약을 쓰고 했는데 효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나중에 무속인 분까지 불렀는데 무속인 분 한 분이 오셔서 하신 얘기가 아유 이거는 방법이 없다. 이건 병이 아니다. 이거는 뭔가 얘가 어디서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뭘 잘못 건드린 것 같다.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러면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아들분 증상이 혼자 허공을 멍하니 보고 있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열이 펄펄 나는 상태로 누워서 헛소리를 하다가 또 어느 날은 괜찮아지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 하도 오락가락하고 병원을 데려가도 이상은 없고 그리고 나서 무당을 부르는데 불러오는 무당마다 돈을 아무리 준다고 해도 다 도망가 버리고 계속 그 아들 돌보고 하시는 것 때문에 일이 계속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던 찰나에 그 아들 되는 분이 갑자기 아버지하고 부르더래요. 네. 그래서 이제 딱 갔더니 아버지 죄송해요 그러면서 제가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틀 있다가 세상을 뜨셨대요. 그리고 그때 당시 그 아들분이 돌아가신 나이대가 제가 처음 그분께 도움을 받았던 그 나이대예요. 굉장히 어린 나이죠. 그러고 나서 그 아들분 돌아가신 충격으로 부인분도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충격 받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혼자 되셨는데 그러고 나서 이분도 졸지에 한순간에 가족을 다 잃으신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도 그냥 막 여기저기 떠돌면서 일은 일대로 안 잡히고 매일 술로 보내셨대요. 네. 매일 술로 보내셨는데 그때 본인 귀에 누군가가 이제 니야. 이제 니가 가야지. 이제 니가 가야지. 계속 니가 가야지 니가 가야지 그 얘기만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자기가 술 취하셔서 그러신 줄 알았대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귀에 속삭이는 사람이 하는 얘기는 아들 갖고 마누라 갖고 이제 네가 가야지. 계속 그러더래요. 예. 처음에는 신경을 안 썼는데 혼자서만 들리고 계속 그러니까 어느 순간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넋을 놔버렸대요. 그래, 나 혼자 살아서 뭐하냐. 이 생각으로 이제 그 산을 터덜터덜 올라가셔가지고 안 좋은 선택을 하시죠. 산 터덜터덜 올라가시는데 그때 그 산 쪽으로 올라가다가 나이가 좀 있으신 할머니 한 분을 만났대요. 근데 할머니 한 분을 만나고 이제 쓱 지나치는데 할머니가 딱 내려가시다가 갑자기 지팡이를 짚고 가시다가 지팡이를 어깨를 툭툭 치시더래요. 아니 젊은 친구가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뭐 하는 거냐고 갑자기 그러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정신도 없겠다. 어차피 가는 마당이니까 할머니 신경 쓰지 마시라고. 어차피 저 볼 사람도 아닌데 뭘 신경 쓰냐고 그러고 휘적휘적 올라가셨대요. 그래가지고 막 올라가는데 뒤에서 할머니가 따라오시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되는 게 없구나 되는 게 없어 이러면서 올라가셨대요. 그러고 올라가는데 할머니가 끝까지 따라오시더니 갑자기 딱 잡더래요. 요 근처에 내 집 있는데 시간도 늦었는데 밥이나 먹자고. 아유 됐다고 무슨 밥이냐고. 내가 그냥 갈 거라고. 근데 할머니가 극구 데려가시더래요. 그래서 그때 그냥 순간적으로 든 생각이 그래 어차피 가는 마당에 이 어르신 같이 식사를 함께 해드리고 가야 되겠다 이러고 따라가셨대요. 네. 따라가시는데 가는 길에 두통이 너무 심하더래요. 같이 산길 막 가시는데 두통이 너무 심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두통이 너무 심하니까 주저앉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대요. 근데 이상하게 할머니가 가야지 할 때마다 슥 일어나가지고 그냥 가게 되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할머니가 밥을 딱 내오시더래요. 밥을 딱 내오시더니 일단 이거 먹고 몸 좀 녹이게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셨는데 식사를 하시면서도 머리가 너무 아프시더래요. 그래서 식사를 하시자마자 그대로 누워가지고 거의 뭐 기절하듯이 잠을 주무셨는데 꿈에 웬 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검은 사람 형태가 나와가지고 너 이 집에서 당장 안 나가? 당장 나가. 여기 있지만 당장 나가. 막 그러고 막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꿈에서 막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놀래가지고 딱 깼대요. 예. 딱 깨가지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데 옆에서 할머니가 식은땀을 싹 닦아주시더래요. 그러더니 딱 보고 하시던 얘기가 그래 걔가 뭐라 하든가 딱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걔가 뭐라고 했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어르신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때는 꿈을 꾸고 나니까 자기가 언제 가가지고 스스로 그렇게 안 좋은 선택 하려고 했냐는 듯이 정신이 좀 맑아오더래요. 오, 예.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그때 얘기를 하시더래요. 자네 운명이 기구해 이러시면서 지금 자네 차지하려고 호주가 들어 앉았어 이러시더래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원래 받아야 되는 걸 받지 않은 상태에서 딴 놈이 먼저 치고 들어와서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한번 골려주고 그 다음에 자기 원하는 대로 굴리려고 하는 거라고. 내가 발견했으니까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폐인 될 뻔했네 이러시더래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갑자기 꿈속에서 들은 얘기랑 자기 아들이랑 그 부인분이랑 다 안 좋게 됐잖아요. 그게 생각이 나면서 갑자기 분노가 막 치솟더래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그랬고 그러면서 이제 쭉 연결이 되기 시작한 거죠. 왜 무당들이 왔다가 그냥 갔는지 병 치료할 수 있는 데를 다 데려가도 아무 방법이 없었는지 그게 이해가 다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막 너무 화가 나셨대요. 그래서 그 할머니께 어르신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일단은 안에 있는 놈부터 끄집어내야지 이러고 나서 이제 거기에 나오는 거는 씻김굿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내용이 써 있더라고요. 한자로 써 있어서 제가 못 봤는데 제대로. 오.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굿을 받게 하셔가지고 안에 있는 거를 빼내고 이제 원래 들어와야 되는 분을
그분을 통해서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인연으로 만나게 된 분이 친어머니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분 따라서 하게 되었고, 근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딱 한마디 하시더래요. 그녀는 못 잡았어. 도망갔어. 그녀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네. 빼내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잡아서 봉인을 하든 아니면 천도를 시키든 했어야 되는데 빠져나오자마자 튀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신 얘기가 그녀라고 해서 그때 여자 귀신인 걸 알았대요. 네네. 그 전까지 분별이 안 됐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하시는 얘기가 자네는 한 군데 있어가지고 할 사람은 아니고 여기저기 많이 다니면서 도와야지 자네가 오래 갈 수 있네 라고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오래 갈 수 있냐는 게 무슨 얘기냐 했더니 말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의 기운이 오래 가는 것도 그렇고 본인의 명줄이죠. 명줄, 생명, 수명도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돌아 다니실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보고 그분이 기구하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 밑에서 몇 년 동안 수련을 받고 그러고 나서 떠나신 거예요. 길을. 예. 그러면서 거기에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저를 딱 처음 봤는데 그 아들분 있잖아요. 이상하게 그냥 길에서 만난 아이일 뿐인데 저를 계속 아들이 겹쳐 보이더래요. 예. 본인이 젊으셨을 적에 그렇게 허망하게 보낸 그 아들이 계속 겹쳐 보이더래요. 예. 그러면서 저한테 그때 씌어있던 귀신은 그때 본인 귀에 속삭였던 개로 자꾸 인식이 되고 아, 그래서. 그래가지고 저를 그렇게 해서 구해주시려고 하시게 된 거고 예. 더군다나 이제 또 그분이 남기신 얘기 중에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그렇게 한 이유가 그런 내용도 적혀 있었지만 원래 본인이 떠돌아다니신 게 너무 힘드셔가지고 이제 그냥 내가 할 만큼 한 것 같다. 나는 이제 좀 산으로 들어가서 나 혼자 그냥 조용히 좀 쉬다가 그냥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나 봐요. 네. 그때 저를 만나신 거래요. 그때 저를 만나신 거고 그러고 나서 그분이 저를 만나고 제 문제점을 해결해 주시고 나서 드신 생각이 그 말년에 들어서야 내가 깨달음을 얻은 것 같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예. 그 전까지는 솔직히 여기저기 떠돌면서 사람들 도와주고 이제 돈 받으시면서 그렇게 하셔도 내가 살기 위해서 그리고 이 신명의 기운을 오래 가지고 가기 위해서 라는 그 생각으로 다니신 게 더 많았대요. 물론 진짜 딱해서 도와주신 분도 있긴 하겠지만 나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돌아다니신다는 느낌이 좀 더 강하셨대요. 근데 저를 만나고 저를 구해주고 나서 드신 생각이 그래 어른들이야 뭐 잘못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도 하겠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저 아이들이 우연히 이렇게 휘말려가지고 아이들은 무슨 죄냐. 그러면서 그때부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구해주셨던 그런 어린 아이들인데 영적으로 피해를 입는 아이들 있잖아요. 오, 예. 그런 아이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사방팔방 다시 돌아다니기 시작하셨대요. 예. 그러면서 내가 말년에서야 너로 인해 깨달음을 얻었고 너로 인해 내 말년의 모든 행위들은 내가 그 복을 다 받은 것 같다. 말년에 있는 모든 행위들은 내가 다 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복을 다 받았다는 표현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행위를 다 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서 그것 때문인지 다른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가기 전에 내가 도와준 수많은 사람들 중에 너만이 왜 머릿속에 남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오래전 내가 차마 지키지 못했던 내 아들이 떠올랐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지켜야 했었을 그 아이들이 떠올랐다. 얼굴도 모르는 아이들이.
그래서 하나의 아쉬움으로 내가 이제 글을 써 남기고 너를 보고 갔으면 참 좋았으련만 이것조차 허락은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에 대신에 내 뜻이라도 남길 테니까 네가 봐줬으면 좋겠다 이러고 남기신 거더라고요. 이런 인연이 있네, 진짜. 저한테는 그저 그냥 고마운 분이었는데 그렇죠. 네. 그분한테 있어서는 제가 오히려 인생의 전환점이 된 고마운 사람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분한테.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제자분하고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했는데 제자분이 하신 얘기가 어찌되었건 요 할아버지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니셨던 분이고 하니까 네. 그런 이야기들을 그냥 하나씩 옛날 이야기 꺼내듯이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이런 일도 있었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들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가 은인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사이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계란과자님께서는 이제 나를 구해준 박수 할아버지라는 영상은 이미 올라와 있잖아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정말 도와주시고 구해주셨다는 말밖에 안 나올 그런 이야기들인데 할아버지께서도 역시나 인생의 전환점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아이였다 라고 또 생각이 그렇죠. 드셨기 때문에 이게 또 연이 있었다라고 또 생각이 드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분도 내용 적으신 거에 내가 너랑 어떤 연이 닿아서 이런 표현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면 이제 계란과자님께서는 그 할아버님의 이야기를 앞으로도 들려주실 생각이신 거죠? 어찌됐건 네. 저도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좋은 일을 많이 하신 분은 그래도 좀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고 그 제자분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셨고요. 어떻게 보면 오늘은 이런 인연으로 인해서 이분의 삶은 이제 이렇다라는 이야기가 되시는 것 같고 다음번에는 할아버님의 에피소드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렇죠. 네, 아이고 참 기묘하네요. 이야기 자체가 기묘하면서 이 인연이 그냥 지나가는 인연은 아니었었구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저는 제일 신기했던 게 네네. 그분이 저를 찾아오신 게 정말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연락을 또 어떻게 하셨는지도 저는 의아하네요, 진짜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긴 하셨을 건데 어찌됐건 제가 한 동네에서만 오래 살았기 때문에 찾으려면 찾을 수 있기는 해요. 한 동네에서만 진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왜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 그 일 당했던 동네에 최근까지도 살고 있었으니까. 근데 궁금한 게 그리고 이제 네. 큰아드님은 어떻게 찾으셨다는 거예요? 계란과자님을? 원래 네. 저에 관련된 정보를 그 할아버님이 갖고 계셨었잖아요. 그거를 거의 다 보관을 해두셨대요. 모든 정보를. 그러니까 그때 뭐 어릴 때니까 저한테 막 물어보고 얘기하고 하면 저 도와주신 분이니까 막 네. 이것저것 물어보면 대답 다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희 집 저기예요 이런 거랑 저 몇 학년 몇 반이에요 막 이런 거 다 해줬을 거 아니에요. 이름이랑 뭐 이런 것도. 예, 이름 뭐 생년월일 뭐 집에 뭐 가족 누구 있는지 뭐 집 어디인지 학교 어디인지 이거 다 해줬을 거 아니에요. 저 도와주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해가지고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토대로 한참 타셨나 봐요. 그냥 스쳐갈 인연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참. 우리 계란과자님께서 그때 당시 그 이야기 하시면서도 그 이야기는 진짜 많은 분들의 뇌리에 박혔던 이야기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죠. 최근에 구독을 하셨거나 이제 못 보신 분들은 아마 그냥 지나치고 못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나를 구해준 박수 할아버지라는 제목일 거예요, 아마도. 계란과자님 스토리인데 그거를 못 들으신 분들은 이 내용을 듣기 전에 들었으면 더 좋겠지만 이 얘기를 듣고 한 번 더 들으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 그런 사연이니까 꼭 들어주시길 바라고 오늘 계란과자님은 또 이렇게 말씀 전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아마 제가 봤던 거 중에 전 첫 장부터 진짜 되게 꼼꼼하게 봤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그분이 처음에 행하셨던 것들부터
얘기를 뭐 풀어드릴 수 있으면은 제가 하나씩 풀어드리려고. 알겠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새해 복 터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나를 구해준 박수 할아버지라는 제목의 영상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계란가드님 썰 중에 레전드 썰로 기억이 되고 있는 그런 썰인데, 그 이야기를 못 들으신 분들은 꼭 검색 한번 하셔서 꼭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앞으로는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만신 할머니가 아니라 만신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관우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고, 오늘 관우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귀신을 간혹 목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번 이야기도 정말 소름 돋는 도로 귀신 목격담입니다.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또 관우님께서 도로에서 아는 형님과 정말 또 소름 돋는 경험을 하셨다고 해요. 맞죠? 네네네, 맞습니다. 이거는 그 관우님 뿐만이 아니라 일반 지금 네. 시청자분들도 겪을 수 있는 상황이겠죠? 그렇죠. 네, 당연하죠. 그렇죠. 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될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길거리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경상도 사투리로 이제 노바이꾼이라고 해요. 노바이꾼? 노바이꾼이 거의 서울 사람들한테는 노종꾼, 노상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 2020년 3월쯤에 많은 형님들이 이제 과일 장사를 하셔가지고 그 형님들 따라다니면서 과일 장사하는 걸 배웠는데, 저는 이제 노바이 장사를 배우니까 가게 장사를 잘 모르고, 노바이 장사 끝나고 가게에 들어가서 가게 일하는 것도 도와주고 그 시점인데, 네. 돌비님이나 시청자분들 아시다시피 작년 여름쯤에 비가 엄청 많이 왔잖아요. 예. 장마가 좀 길었다 해야 되나? 네네. 그날에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예. 저도 그렇고 그 가게에 일하는 형님도 그렇고 집이 같은 방향이라 가지고 그 형님 차 타고 일 다 마치고 새벽 시간 다 됐어요. 한 11시, 12시쯤 넘어가는 시간이었는데, 그날도 비가 좀 그렇게 많이 오지도 않고 그냥 약간 보슬비 그냥 추적추적 오는 그런 날이었어요. 예. 그 형님 차 타고 대구 동구에 보면 동천유원지라고 있는데, 네. 동천유원지에 보면은 차가 건널 수 있는 다리가 한 2개에서 3개 정도 돼요. 예. 근데 거기서 저희가 가는 방향은, 거기가 다리를 딱 건너면은 아이라는 좀 유명한 호텔이 하나 있는데, 예. 그 호텔 가기 바로 직전에서 게 사료 전문으로 파는 공장 하나 있고, 그리고 그 지나면은 LPG 주유소 하나 있고, LPG 주유소 바로 옆에 버스 정류장이 하나가 있어요. 자세하네요. 예. 네. 저도 그게 생생해가지고. 네네. 대구는 10시 반 정도면 버스가 다 종료가 되거든요. 그 시간에 버스도 한 점 없고, 그 차가 한 5대, 6대, 요렇게 다니는 시간대예요. 그 버스 정류장에 저희도 지나가는데, 흰색 블라우스에 청바지 스키니진 입고 있는 여자가 그냥 그 버스 정류장에 딱 앉아 있더라고요. 예? 그 형이 저한테 물어봤죠. 야, 저 아가씨한테 어디까지 가냐고 한번 물어봐라 하면서, 그 형이 진짜 세상 착한 남자라 가지고 한번 물어봐라 해갖고, 저는 뭐 형이 옆에 세우길래 이야기했죠. 저기 혹시 어디까지 가세요? 그러니까 MBC 내거리까지 간대요. MBC 사거리. 대구 MBC 내거리인데 네. 거기까지 간대라고 형이 타라고 해가지고 아가씨가 탔어요. 오, 그냥 타요? 그 아가씨가 저희 또래 한 20대 초중반으로 보였는데, 그분이 타고 그래갖고 형이랑 저랑 그 다리를 딱 건너고 형이랑 저랑 이야기하던 와중에 저도 그 아가씨 그냥 힐끔힐끔 보고, 그래도 얼굴이 안 보였어요. 그냥 약간 앞머리도 가리고, 그리고 그날이 좀 깜깜해가지고 가는 길이 깜깜해서 얼굴은 안 보이고 약간 머리카락만 약간 섬뜩하다 해야 돼. 그때부터 약간 싸하긴 했거든요. 근데 거기 호텔 지나고 신암동 가면서 그 시장 하나 나오는데, 그 시장 지나서
오르막길 쪽 쭉 올라가다 보면은 거기서 신호등 하나 있고 내거리 하나 있는데 예. 그 지점에서 MBC 내거리까지 한 1km 정도 거리인데 이제 저희가 1km 정도 됐으니까 제가 물어봤죠. 아가씨 정확히 어디에 내려주면 돼요? 하니까 아가씨가 아무 말을 안 해요. 오. 형이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야 아가씨 니한테 관심 없는갑다 쌩까보네 하면서 극하는 거예요. 예. 꾸라가 모르겠다 일단 좀 출발해라 하고 출발했는데 한 700m 정도 남았을 때 거기 신호등이 하나 또 있어가지고 빨간불에 또 서가지고 형이 한 번 더 물어보라 그래갖고 아가씨 어디 내려주면 돼요 하면서 약간 좀 짜증 섞인 말투로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형이 듣고 2번 정도 제 말을 무시를 하니까 형이 운전을 하면서 아가씨 정확히 어디 내려주면 돼요 하면서 백미러 있잖아요. 백미러하고 전방 주시하고 같이 하면서 갔는데 형이 그렇게 볼 때는 분명히 있었대요. 예. 뒤에 아가씨가 있었대. 이제 MBC 내거리 거의 다 왔을 진짜 100m도 안 남았어요. 오. 그 지점에서 딱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진짜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아가씨 어디에 내려주면 돼요? 하면서 제가 짜증이 막 폭발을 해가지고 뒤를 딱 돌았는데 없어요. 오. 예. 그래서 제가 형 하면서 형 어깨를 딱 치는 순간 형이 이미 기절하고 엑셀을 미친 듯이 밟고 있는 상태. 예. 그 상태에서 신호등 건너면은 가드레일 있고 거기에 그냥 차가 그냥 때려 박은 거예요. 순간적으로 박으니까 저도 기절할 뿐더러 이미 형은 기절했고 눈 떠보니까 병원이었고 제가 그래서 형한테 형 아무것도 기억 안 나냐고 그러니까 형이 기억이 안 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저도 그것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시름시름 알았죠. 앓고 그 일했던 거 돈은 다 받았는데 가게 사장 형님한테 또 욕먹을 거는 욕먹고 잘렸어요. 가게에서 잘리고 나서 제가 이 길이 진짜 내 길이 갔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한 이틀 동안 진짜 미친 듯이 술을 먹고 한 번은 이제 집 가는데 저희 동네가 좀 음침해요. 가는 길이 보면 범죄자들 좀 많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동네인데 예. 거기는 밤 되면은 가로등도 뭐 거의 없어요. 없는데 제가 길을 가다가 누구를 쳤어요. 예. 제가 술 먹고 비틀비틀 대면서 가다가 사람 득 쳤어요. 그래서 내가 일단 뭐 사과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과를 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저보고 하는 니네 보이나? 오? 이 말 딱 듣고 나서 아재가 보이지 그러면 내가 안 보입니까? 그 이야기 했는데 한 번 더 돌아보잖아요. 사람이 이상하면은. 예. 돌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던 시점이었어요. 아, 우연히 그렇게 치고 갔는데. 네, 우연히 치고 갔는데 그게 귀신이었던 거죠. 예. 그러고 나서 낮에도 귀신이 보이고 밤에도 귀신이 보이고 그 귀신들이 항상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니네 보인다 얘가?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TV 보면은 귀신이 뭐 본인한테 말을 걸거나 하면은 쌩까라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예. 무시하는 게 그게 답이다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저도 무시를 하려고 했는데 근데 일단은 그렇게 물으니까 보인다고는 이야기는 했지만 그게 결국에 저한테는 악순환이 되고 좋지 않은 일들이 좀 많았죠. 그 일 때문에 제 나이가 올해 26인데 26에 막 산전수전을 막 다 겪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랑하는 사람하고 혼인신고를 해서 2달 만에 또 이혼을 해보고 어이구. 좀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좀 혼자서 막 울기도 하고 근데 요즘은 다행히도 귀신이 1-2달 정도는 안 보이는데 예. 제가 좀 두려운 게 귀신이 또 제 앞에 나타날까 봐 그게 제일 두려워요. 이 이야기는 끝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저한테 써주신 글에서 빼먹으신 것도 많은데 귀신이랑 대화도 그쵸. 하셨어요. 지금 보니까 저한테 써주신 거 보면 귀신들이 네, 내가 보여? 하면 내가 보이면 내 말 좀 들어줘. 나 소원이 있어? 성불할 테니까. 이승을 떠날 테니까 소원 빌려는 귀신들이 많이 왔었다라고 하는데 어떤 소원들을 얘기를 하나요? 일단 제 몸에 빙의가 되려고 했던 귀신이 저보고 그런 얘기는 한번 했었어요. 뭐라고요? 네 몸에 있는 기운이 너무 세다.
제 몸은 비록 말랐어도 귀신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기가 허한 사람한테만 빙의가 되는데, 근데 제가 아무리 아파도 그 기가 약간 호랑이 기해야 되나? 예. 약간 호랑이만큼 그만큼 기운이 셌대요. 세가지고 이게 빙의가 안 되니까 나는 너를 아프게 하고 그리고 너의 몸 안에 들어갈 거야.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던 귀신이 요즘은 또 잘 안 보이고, 웬만하면은 막 자기 엄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게 해달라, 아니면 뭐 자기 동생 뭐 마지막으로 보게 해달라, 아니면 자기 가는 길 노잣돈이라도 좀 줘라, 그런 게 좀 많았죠. 아. 아니, 이게 어떻게 갑자기 귀신을 보게 되신 거지? 그 사고 때문에 크게 그쵸. 나서 그때 이후일까요, 그러면? 그게 뭔가 신호탄이 됐나? 그쵸. 그 여자가 거의 뭐 신호탄이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사고 났던 거, 그리고 맨 마지막이 그 아재, 길 가다가 니네 보이나 했던 그 아재, 그게 제일 타격이 컸던 것 같아요. 아마 귀신 보이기 시작했던 게. 야, 도로에서 우연히 귀신 한번 잘못 태웠다가 그 형님은요? 그 형님은 괜찮아요? 그 형은 그때 일을 제가 물어보면 자기는 진짜 전혀 기억이 안 나고 왜 사고 났는지도 모른다 하고, 그리고 그 형은 지금 범칙금 딱지해야 되나? 기물파손 및 졸음운전으로 들어갔더라고요. 그걸로 들어가고 그냥 그 벌금만 받고. 그리고 전혀 뭐 귀신을 본다거나 그런 건 없으시고. 그 형은 전혀 그런 거 없고. 아우, 근데 지금 정신이 없으시겠다, 그러면. 그쵸. 저는 또 두렵죠. 이제 귀신을 또 보게 될까 봐. 아, 이런 이야기도 이제- 있네요. 예. 저희 형도 이제 보면은 옛날에는 네가 멍도 안 때렸는데 멍도 자주 때린다고 하고, 그런 게 보면은 다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게 또 맹정신에 귀신을 본다는 것 자체가 너무 소름 끼치는 일인데, 그런 일들을 또 네. 계속 겪다 보면 계속 그냥 이제 안 좋은 생각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귀신들 때문에 내가 하는 일들이 다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게 되고. 그쵸. 근데 제가 그 생각을 안 하는 이유가, 과일 장사하기 전해 저희 엄마가 이제 돌아가시니까, 엄마가 이제 암 때문에 돌아가셨거든요. 예. 암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저는 아무리 내 삶이 힘들어도 나는 우리 엄마의 목까지 살아야 된다, 그런 신념이 있어가지고 참고 사는 거죠. 귀신이 보이면 그냥 뭐 아이고. 말동무나 대충 해주고 그렇게 하면 되니까. 관우님, 진짜 젊은 나이시고 지금 한창이실 나이인데, 이럴 때일수록 귀신들이 만약에 주변을 안 좋게 해서 사람이 네. 무너지는 꼴을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 나쁜 것들이. 네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절대 넘어가지 마시고 다 이겨내시고 이제 네네네. 앞으로 더 진짜 좋은 일들만 가득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네. 용기 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이에요. 예, 화이팅! 화이팅! 예. 그냥 길 가다가 우연히 잘못 태운 귀신 하나 때문에 이런 연쇄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안 좋은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귀신을 보게 되는 이런 일들도 있네요. 뭐 큰 일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잘 되실 거라 생각을 하고, 관우님이 또 용기 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여러분들도 큰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